반갑습니다. 남원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안정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정분할 점수 산출에 따른 나이스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습용 나이스 서브로 실현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서 구현되는 나이스 메뉴의 기능은 2025년 3월 30일 일요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기능 개선이 되는 사항은 별도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영상에 화면 전환이나 자료 입력 등에 대해서 생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추정분할 점수를 사용할 경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내용은 교과협의회 협의를 통해서 추정분할 점수를 사용할 것을 협의하고 그 이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에 과목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에 명시하고 그 다음 단위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추정분할 점수를 사용할 과목에 대해서 명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정분할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교육분령 제504호 별표 9에 따라 교육정보 시스템 즉 나이스 메뉴를 통해 의무적으로 산출해야만 합니다. 교육분령 제504호에 따라 추정분할 점수를 나이스 메뉴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이스 문항정보표 관리의 메뉴를 통해 문항정보표의 모든 항목과 모든 요소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야만 합니다. 단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추정분할 점수를 산출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문항정보표에 입력된 요소가 추정분할 점수를 산출하는 기본 데이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항정보표 내의 성취 기준은 사전에 집필, 수행, 선행작업, 성취평가 기준 관리 메뉴에서 사전에 입력된 내용들을 여기서 불러오게 되겠습니다. 성취 기준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집필, 수행, 선행작업에서 성취평가 기준 관리라는 메뉴를 통해서 입력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교육부 고시 과목들은 이렇게 가져오기를 통해서 국가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오기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과목이 있는 반면에 고시외라든지 교육부 고시 과목이지만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나이스에서 성취 기준을 가져올 수 없는 과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괄 업로드라는 버튼을 통해서 엑셀을 다운받고 그 엑셀에 있는 내용들을 작성한 뒤에 다시 업로드하면 이 보시는 화면처럼 생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이 된 과목의 성취 기준에 대해서 성취 수준, 평가 기준 관리가 입력을 해야 하게 되는데 교육부 내에서 가져오기를 통해서 가져온 과목들은 자동적으로 평가 기준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고시외라든지 아까 별도로 엑셀로 업로드하는 과목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선생님께서 직접 평가 기준을 입력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문항정보표 내의 성취 기준을 비롯해서 모든 요소에 대해서 입력을 하셨다면 저장과 마감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 마감 버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금 현재 작업에 대해서 이상이 없고 더 이상 수정이 없음을 뜻하는 작업으로 마감을 누르게 됩니다. 만약 이 마감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 다음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 마감 버튼을 마감하지 않고 다음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는 1학기 1차 고사 중에 1학년 그리고 노복과 공학세계라는 과목을 가지고 선생님들께 실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항정보표가 마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할점수 관리하는 메뉴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분할점수라는 것은 고사 시행 전에 분할점수를 산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의 답안 관리라든지 채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문항정보표가 완료가 됐다면 그 다음 작업인 분할점수 관리를 작업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기 1차 고사 1학년에 노복과 공학세계라는 과목을 가지고 실현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마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문항정보표가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뜨고 문항정보표를 마감 후에 자료를 생성하시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 마감 버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말 그대로 그 전 작업인 문항정보표에 대해서 더 이상 수정하지 않고 그 이후의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 이상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항정보표를 마감해야만 추정 분할 점수와 관련된 메뉴를 진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문항정보표가 마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할 점수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감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 작업인 분할 점수 관리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감을 누르면 이 저장이나 행값 지우기 버튼이 이렇게 지표평가 분할점수 산정이라는 메뉴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정표가 마감된 이후에 지표평가 분할점수를 갈 수 있는 메뉴가 이 버튼과 또 좌측에 있는 분할점수 관리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는 분할점수 관리를 통해서 이동하겠습니다. 저는 1차 고사의 1학년에 그 다음에 노복과 공학세계에 대해서 실행하기로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회하면 아까와 달리 메시지가 없이 문항정보에서 입력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표평가 추정 분할 점수 산출 관리에서 선생님께서 해주실 업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문항정표에 입력했던 문항들이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구분돼서 표출되고 난이도는 쉬움, 보통, 어려움으로 범주화돼서 문항들이 묶이게 되겠습니다. 이 범주화된 난이도별로 성취도별 최소 능력자의 예상 정답률을 입력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점수가 아니고 성취도 A의 최소 능력자의 예상 정답률을 입력합니다. 쉬움에 해당되는 범주에 속하는 문항들 전체에 대해서 성취도 A의 최소 능력자의 예상 정답률을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최소 능력자라 함은 과목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에서 명시했던 학기 단위 성취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소 능력자라 함은 성취 수준별 최소 능력자를 의미합니다. 이 성취 수준별 최소 능력자는 1학년의 학기 단위 성취 수준과 관련되어 있고 2, 3학년의 단원 영역별 성취 수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과목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에 명시하신 학기 단위 성취 수준을 보시면 성취도 A에 해당되는 학기 단위 성취 수준에 대한 진술문이 있고 비성취도와 관련된 학기 단위 성취 수준에 대한 진술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취 수준별 최소 능력자라 함은 성취도 B에서 성취도 A로 가까스로 도달한 대상자들을 최소 능력자로 부르고 이 능력자 A를 성취도 A에 가까스로 도달한 대상자를 성취도 A의 최소 능력자로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성취도 C에서 성취도 B로 가까스로 성취도 B에 도달한 대상자들을 비성취도에 대한 최소 능력자로 부릅니다. 그래서 나이스에 입력해야 할 최소 능력자의 예상 정답률은 이처럼 성취도별로 최소 능력자에 대한 예상 정답률을 입력하게 됩니다. 참고로 성취 수준별 분할 점수란 무엇이냐면 그 과목의 도달 정도를 우리는 성취도로 하고 성취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목에 대해서 그 과목의 90%를 도달했다라고 했을 때 성취도 A라 부르고 어떤 과목에 대해서
그 과목이 물이 차오른 정도가 80% 이상이라고 했을 때, 80% 이상, 90% 미만일 때 우리는 성취도 B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취도별로 이 나눠지는 점수를 나눈다 그래서 분할 점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취도를 나누는 분할 점수의 종류에는 고정 분할 점수와 추정 분할 점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사용하는 것이 고정 분할 점수인데, 성취도 A, 즉 그 과목의 성취 기준에 대해서 90% 이상 도달했을 경우 우리는 A라고 부르는데, 이 90% 이상 도달했다는 것이 온점수인 90점 이상을 맞았을 경우 그 과목에 대해서 성취 도달 정도가 90% 이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고정 분할 점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취도 B가 그 과목의 성취율이 80% 이상, 90% 미만인데 이 성취도 B에 해당하는 이 성취율의 80 이상, 90% 미만에 도달하는 그런 온점수를 80점 이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고정 분할 점수가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고정 분할 점수는 성취도 A, 즉 그 과목의 도달 정도가 90% 이상인 학생이 온점수 9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도록 출제해야 하는 것이 고정 분할 점수가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 추정 분할 점수는 어떤 교과의 특성이나 문항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출제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취 수준, 최소 능력자를 가정하고 각각의 정답률을 바탕으로 해서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 되겠는데, 고정 분할 점수 같은 경우는 성취도 A, 즉 90% 이상일 경우에 온점수가 90점이 되지만, 추정 분할 점수는 그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서 또 예상 정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취도 90% 이상이 온점수로 환산될 때 이 온점수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취 수준별 최소 능력자의 예상 정답률을 바탕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단어 뜻처럼 추정 분할 점수가 됩니다. 즉, 이 성취도별로 분할하긴 하는데 이 점수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추정으로 온점수가 산출된다 그래서 추정 분할 점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할 점수와 최소 능력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성취도별 최소 능력자의 예상 정답률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도별 최소 능력자의 예상 정답률을 입력 시에는 예상 정답률은 5% 단위로 구분져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즉, 예를 들자면 A의 예상 정답률을 90%나 또는 85, 이렇게 85% 단위로 끊어서 입력해야 한다는 말이 되겠고, 성취도별의 예상 정답률이 5% 차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5%라는 말은 아니고, 입력 시에 예상 정답률을 5%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입력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각 성취도별 최소 능력자의 예상 정답률을 이처럼 5% 단위로 입력하는데 5% 단위로 입력할 수 있는데, 성취도 2의 최소 능력자의 예상 정답률은 5% 단위가 아니고 끝자리가 1부터 9까지 어떤 숫자가 오더라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예상 정답률을 입력 시에 유의사항으로 성취도 A는 그 과목의 성취 동도가 90%고 2는 그 과목의 성취 동도가 40% 이상, 60%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각 성취도별 최소 능력자의 예상 정답률은 A에서 2로 갈수록 정답률이 낮아져야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A의 최소 능력자의 정답률이 80%라면 B의 최소 능력자의 정답률은 85% 입력할 경우에
이처럼 메시지가 뜨면서 저장이 되지 않고 이렇게 글씨에 빨간색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빨간 글씨가 되는 것은 저장이 되지 않는다는, 즉 오류다는 메시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취도가 낮아질수록 예상 정답률에 대한 입력에 대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난이도별로 난이도가 어려워질수록 예상 정답률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선택형의 난이도와 서답형의 난이도를 분리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연히 쉬움에서 어려움으로 갈수록 예상 정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형은 선택형대로의 예상 정답률을 입력하시면 되고, 난이도별로 서답형은 서답형대로 쉬움부터 어려움으로 예상 정답률을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난이도가 낮아질수록 5% 단위로 끊어야 한다는 건 의미가 아니고, 이 자체를 입력할 때 5% 단위로 끊어서 입력하는 말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성취도와 그 다음 성취도 사이에 5% 단위로 입력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 자체를 입력할 때 5% 단위로 끊어서 입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취도별 최소 능력자들의 예상 정답률을 모두 입력하면 저장과 함께 입력 마감 버튼을 눌러서 이 해당 회차 라운드에 대한 예상 정답률을 마감 짓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참고하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추정 분할 점수 메뉴와 문항 정보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문항 정보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또는 수정할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렇게 마감 버튼인데, 마감 버튼을 취소하고 어떤 내용을 수정하거나 또는 수정하지 않고 그냥 다시 마감했을 경우에 어떤 사항이 나오냐면,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보시면 입력 마감 취소 버튼 눌렀고, 그 다음에 산출규가 누르면 아까 1라운드 있고 2라운드가 있는데, 문항 정보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즉 수정하지 않더라도 일단 마감 풀고 다시 마감하면 일단 순서적으로 시간상으로 문항 정보표가 확정된 상태에서 분할 점수를 산출했는데, 다시 문항 정보표가 일단 풀리고 다시 마감됐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떠서 그 어떤 추정 분할 점수를 선택할 수 없도록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입력 마감 취소 버튼을 눌러서 그 취소 사유를 선택하고 간단하게 오류라고 쓰고 저장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연승용 서버라 해서 지금 이게 취소 구분 사유가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서버에는 뜨기 때문에 그걸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가 비활성화 창이 아니고 활성화 창을 바뀔 건데, 이 활성화 창을 바뀌면 임의의 숫자로 입력하시고 저장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있는 정답률을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다시 이 예상 정답률 입력했던 값이 이상 없이 입력이 되고 마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상 정답률을 입력한 후에 문항 정보표를 수정하거나 변경했을 때 그에 대한 조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입력 마감하거나 입력 마감하지 않은 상태 두 가지 다 적용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항 정보표 가서 해당 과목에 대해서 마감 취소를 하고, 문항 정보표 마감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보통이었던 난이도를 어려움으로 한다든지, 또는 배점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쉬운 배점을 5점, 중간을 15점. 그래서 마찬가지 난이도와 배점을 전부 다 수정했다고 보고 나서 메시지가 뜨는 거죠. 메시지 뜨시면 보면은 이게
문항 정보표가 변경됐으니 신규 라운드를 생성해 주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뜬 상태에서 다시 문항점수 마감하고 문항점수 마감해야만 분할점수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문항점수표를 마감한 상태에서 해당 과목을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배점합이 바뀐 부분에서 빨간색이 뜨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바뀐 부분에서 이렇게 빨간색이 뜹니다. 그럼 말 그대로 이 부분은 처리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라운드를 버리고 새로운 라운드 2라운드를 생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2라운드를 이렇게 새로 생성해서 다시 깨끗한 상태에서 빨간색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하는 방법이 있고 1라운드 가시면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게 있고 2라운드는 문항표가 바뀌고 변경되고 변경된 걸 마감하고 다시 추정 분할 점수 메뉴로 왔기 때문에 변경된 문항 정보표의 정보가 넘어와 있습니다. 이대로 작성하시든지 아니면 기존의 1라운드로 사용하실 때 그때는 해당되는 행만 이렇게 체크해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운드 삭제하면 1라운드에 묶여있는 모든 교사가 입력한 예상 정답률이 전부 다 삭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행을 삭제하시거나 삭제해서 그 부분만 다시 이렇게 삭제하면 문항정보표가 수정된 부분에 다시 넘어와 있습니다. 정보가 이제 이 부분만 다시 입력하시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운드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하시든지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좀 전처럼 문항 정보표를 단순히 마감 취소하고 아무 정보 수정 없이 다시 마감했을 경우는 방금 전처럼 마감 취소하고 임의 숫자를 넣고 저장한 다음에 다시 원래의 정답률을 입력하면 되는데 문항 배점이라든지 그 문항에 대한 난이도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이제 빨간색이 뜨게 됩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그럴 때에는 마감을 취소하고 똑같이 취소하고 해당 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여기 삭제 버튼이 뜰 건데 그 삭제 버튼을 눌러서 그 행 자체를 누르시면 그 행 자체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행 자체를 체크 누르고 삭제를 하시면 그 행이 날아가고 삭제되고 그래서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예상 정답률을 다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라운드 삭제 버튼을 누를 경우 이 전체 내용이 삭제될 뿐만 아니고 다른 교사가 입력한 그 라운드에 해당되는 예상 정답률까지 전부 다 삭제가 됩니다. 여기서 라운드라는 개념과 이 추정 분할 점수 메뉴를 사용할 수 있는 교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추정 분할 점수 관리하는 메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동일 학년의 동일 과목에 대해서 과목을 개설된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한테는 자동 매칭으로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1학년의 공통국어 1학년을 가, 나, 다 3명의 교사가 가르치고 나이스상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3명의 교사에게는 자동적으로 추정분할 점수 관리라는 메뉴가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의 교사에게 당연히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해당 과목에 대해서 해당 고사에 대해서 이렇게 추정분할 점수를 산출할 수 있는 기본 토대인 예상 정답률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들이 보이게 되고 이렇게 가, 나, 다 교사들이 입력을 하고 입력 마감을 하면 하나의 회차, 즉 하나의 라운드가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운드라는 개념은 뭐냐면 최소 능력자의 예상 정답률을 모두 다 입력하고 저장하고 마감하면 그게 한 개의 라운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개의 라운드가 가지고는 정확한 추정분할 점수를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매뉴얼에서는 두 번 정도 두 번 이상의 라운드를 권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라운드 등록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맨 첫 번째 생성된 거 다음에 두 번째 라운드를 생성할 수 있고, 이 두 번째 라운드는 역시 이 가, 나, 다, 이 세 명의 교사에게 2라운드라는 것이 생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등록 시에도 세 명의 교사에게 동시에 다음 라운드가 생성되듯이 라운드 삭제 버튼을 누를 경우에는 기존에 입력했던 어떤 한 선생님이 라운드 삭제를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 세 명의 교사가 입력된 예상 정답률이 전부 다 같이 삭제가 됩니다. 따라서 어느 한 교사의 예상 정답률을 삭제할 경우 또는 수정할 경우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해당 행에 체크박스를 하고 삭제 버튼을 누르면 그 행만 지워주기 때문에 다른 교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라운드 삭제와 삭제 버튼의 기능의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라운드 삭제와 삭제 버튼에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최소 능력자의 예상 정답률하고 이 배점합을 곱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보통의 예상 정답률과 배점합을 곱하게 되면 결국에 어떤 게 나오냐면 A의 최소 능력자 A의 분할 점수가 산출되게 됩니다. 이 작업이 바로 추정 분할 점수 산출 관리 메뉴 이 버튼을 통해서 확정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지금 어쨌든 예상 정답률이 어떻게 추정 분할 점수로 되는지 그 계산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말 그대로 이제 뭐냐면 라운드를 다시 한번 생성해서 예상 정답률 입력해서 세 번째 라운드에 대한 추정 분할 점수를 다시 한번 산출을 하려고 한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메뉴를 클릭했습니다. 보시면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다음 3라운드를 만들 것인데 그 전에 있는 기존의 라운드 것을 예상 정답률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깨끗한 상태에서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선택을 눌러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기존에 있는 1라운드를 그대로 등록해서 3라운드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가 생성됐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기존에 있는 라운드에서 복사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예상 정답률이 있게 되겠고, 이 중에 1라운드와 달리 예상 정답률이 달라지는 성취도나 난이도에서 수정하신 후에 다시 저장하고 입력 마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예상 정답률을 입력한 것을 토대로 해서 추정 분할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라운드에 묶여 있는, 즉 그 과목을 동일 과목을 가르치는 수업하는 선생님들의 추정 분할 점수 라운드별로 추정 분할 예상 정답률을 마감이 돼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보시면 1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 노복과 공학세계라는 과목에 대해서 두 명의 교사가 과목에 기재되어 있고, 이 두 명의 교사가 수업을 했을 때 이 추정 분할 점수를 산출하기 위한 예상 정답률을 메뉴를 입력할 수 있는데, 이 두 분의 교사가 전부 다 마감되어 있습니다. 마감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1라운드에 대한 추정 분할 점수를 올바르게 산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2라운드 봤을 때도 이렇게 두 명의 교사가 더 이상 예상 정답률을 건드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마감을 해주면 그 다음 단계인 추정 분할 점수 산출 관련해서 올바른 오류가 없는 추정 분할 점수가 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3라운드 보시면 이렇게 7번 교사는 마감을 했고 3번 교사는 마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는 추정 분할 산출 관리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입력 마감하지 않는 담당자가 발생 있습니다 라고 해서 마감하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모든 교사에게 교사별 입력 정보 조회가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 분할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사가 마감을 해야 함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번 교사의 3라운드 보시면 아직 마감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마감을 하면 마감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7번 교사로 와서
이 3라운드, 이 3라운드가 마감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추정 분할 점수를 산출하게 되는데, 우리가 라운드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추정 분할 점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운드별로 했다고 해서 이 세 개 라운드에 대한 평균값에 대한 추정 분할 점수가 산출되는 것이 아니고, 각 라운드별로 산출된 이 추정 분할 점수를 중에서 가장 교과 협의를 통해서 가장 근사치와 가까운 추정 분할 점수를 선택해 주는 겁니다. 선택해서 그거를 승인 요청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잠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제가 이거 연습용 써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문항정보표가 바뀌었거나 예상 정답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활성화되지 않은 거고요. 이건 말 그대로 문항정보표가 수정됐기 때문에 예상 정답률을 다시 한번 인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라운드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라운드의 총에 대한 평균값이 추정 분할 점수로 산출되는 게 아니고, 각각의 라운드에 대한 추정 분할 점수로 산출되고, 그 중에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것을 추정 분할 점수로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승인 요청 전에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의 학업성적 시행지침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보시면 추정 분할 점수를 산출하는 시기는 학교에서 알아서 정하시면 되겠고, 추정 분할 점수 산출 시기는 당연히 고사를 보기 전에 산출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산출된 점수에 대해서 아까 승인 요청하기 전에, 즉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중에 그 3라운드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추정 분할 점수가 되고, 그 추정 분할 점수에 대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받고 학교장의 내부 결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4단계 이 항목은 우리가 나이스가 지금 그 승인 요청이라는 메뉴가 최근에 기능 개선된 항목이긴 한데요. 그래도 일부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추정분할 점수 사용을 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는데, 고정분할 점수는 우리 학부모들이 학교 다닐 때 A가 90점 이상이라고 이미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90점 이상 A, 80점 이상 B에 대해서 별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정분할 점수 같은 경우는 그 과목에 대해서 85점부터가 추정분할 점수로 A, 성취도 A가 해당되는데, 어떤 학생이 84점을 맞았어요. 그럴 경우는 뭐냐면, 이 학부모나 학생 같은 경우 도대체 85점부터, 나는 84점인데 85점부터 성취도 A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이 성취도까지도 석차 등급뿐만 아니고 성취도까지도 대학교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민원성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럴 경우 마찬가지 어떤 거냐면,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 교과협의를 통해서 라운드, 즉 추정분할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회차를 걸쳐서 엄정하게 추정분할 점수 산출했고, 또 그뿐만 아니고 우리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통과한 것이라, 이거는 전문가들이 산출해낸 추정분할 점수가 맞다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학업성적 시행지침에 일부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맡고 학교장 결재를 맡아야 한다는 내용을 넣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산출되고 학관이 심의를 받고 학교장 내부 결재를 맡은 이 추정분할 점수는 고사 시행 전 3일 전에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3일이라는 기간은 학교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3일 전이라는 것은 우리 도지침으로 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살펴본 것 같이 어쨌든 각 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예상 정답률을 입력하고 라운드별로 마감을 찍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학관이 심의를 받고 학교장은 결제를 맡아야 할 최종 분할 점수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운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추정 분할 점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걸 결과에 대해서 학관이 심의를 통과하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 이의제기로부터 신뢰성 있고 전문가 집단의 판단에 의해서 그 점수가 나왔다고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라운드가 많이 할수록 라운드에 대한 전체의 평균에 대한 라운드 총계에 대한 추정 분할 점수의 평균이 아니고 이 라운드 중에 가장 근사치와 가깝다고 생각하는 판단하시는 교과 예비를 통해서 판단하는 그 추정 분할 점수의 라운드를 선택해서 승인 요청 받으시면 되는데 이 전제 조건은 학관이 심의를 통과한 후에 그 라운드를 체크해서 학교장 내부 결제를 맡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어쨌든 이제 학교장 내부 결제 맡을 건데요. 이제 상신을 올릴 건데 상신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냐면 추정 분할 점수를 수정하고 싶다고 한다면 역으로 이 상신된 완결된 문서를 기계문서 취소하고 다시 마감을 취소한 상태에서 다시 예상 정답률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이제 학교장이 이게 추정분할 점수에 관련된 과목별로 올라온 이런 추정분할 점수에 대해서 승인 요청을 승인을 해주고 승인하면 이제 완결되는 거죠. 완결되면 우리 이제 업무 그 과목의 대표 선생님은 자 이제 어떻게 보이게 되냐면 이렇게 확정됨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확정됨을 보이면서 완결 승인 요청. 그래서 이거에 대한 추정 분할 점수가 완료됐다. 그런데 예상 정답률 또는 문항접이 바뀌어서 예상 정답률을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역으로 이제 그 문서에 대해서 기기문서를 취소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기기문서를 취소하고 똑같이 기기문서 취소를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장님이 학교장 메뉴에도 상신함에도 기계문서 승인함에도 이렇게 기계문서 취소 뜨죠. 그래서 기계문서 승인지 확인하면 다시 해당 교과 선생님에게는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이 상태에서 입력 마감 취소하고 사유 입력하고 저장하면 다시 이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습용 서버라서 사유 자체를 입력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해서 1차 고사에 대해서 이렇게 추정 분할 점수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고사도 2차 고사 시행 전에 고사 원원이 완성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항점표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예상 정답률 입력하고 라운드별로 예상 정답률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 라운드 중에서 예상 정답률 중에 가장 큰 사치에 해당되는 라운드를 선택해서 다시 2차 고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출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행평가 추정분할 점수 산출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행평가 추정분할 점수 산출 관리는 지필평가 추정분할 점수 산출과 달리 최소 능력자의 예상 정답률이 아니고 성취 수준별 추정분할 점수를 직접적으로 입력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어쨌든 해당 과목에서 추정분할 점수를 입력하기로 했다면 이 수행평가 추정분할 점수 산출 관리에 해당하는 점수를 입력해야만 학기 말 수행평가 40%에 해당되는 점수가 포함돼서 추정분할 점수가 제대로 산출됩니다. 선생님들이 가끔가다 이런 말씀 하십니다. 뭐 고정분할 쓰면 안 되냐? 고정분할 쓰면 됩니다. 어떻든 쓰더라도 여기에 이 청취도별 점수에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100점 만점으로 제대로 환산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고정분할 점수 쓰기로 했다면 말 그대로 채점 기준표에 있는 A에 해당되는 애들의 점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입력하는 순간 뭐가 되냐? 나이스는 어떻게 인식하냐? 추정 분할 점수로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여기에 선생님들께서 직접적으로 추정 분할 점수를 사용하셔도 되고 고정 분할 점수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 메뉴에는 모든 걸 입력해 주셔야만 지표평가 30, 1차 30, 2차 30, 그 다음에 수행평가 40%가 합쳐져서 올바른 학기말 점수가 산출되게 됩니다. 여기서 뭐 같은 뭔 점수를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는 이제 크게 점수를 입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체 영역 40%에 대한 해당되는 영역에 대해서 점수로 성취도 A에 해당되는 분할점수 A와 B를 나누는 그 분할점수를 전체적으로 40점 만점에 대해서 40%에서 직접적으로 입력이 되고 또는 영역별로 이렇게 입력해도 됩니다. 만약에 이 한 개의 영역에 대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만약에 15점이잖아요. 그럼 말고도 영역 만점이 15점이기 때문에 A의 최고점은 15점이고 B의 1점 간격을 두었다고 가정하에 B는 14점이 될 것입니다. 그럼 말고도 A와 B를 나누는 추정분할 점수 가장 낮게 볼 수 있는 점수는 14.1이 되겠죠. 소수점 한 짝까지 입력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 점수를 입력하는 방법, 영역별로 입력하는 방법, 또는 전체 영역을 통해서 어쨌든 채점 기준표를 보면은 40점이기 때문에 1점씩 한다고 가정하면 만약에 36점까지는 B가 돼 있을 것이고 36.1부터는 A가 된다는 가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3개 영역이 아니고 4개 영역에 각각 10점 만점일 경우에 말 그대로 9점이 B일 거니까 9 곱하기 4 하면 36점이 B의 성취도 B의 최고점이 될 것이고 A는 40점이 최고점인데 B와 A를 나누는 그 경계선에 있는 분할 점수는 아마 36.1이 가장 가까운 A의 최소 능력자의 분할 점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입력하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1차 고사 전에 1차 고사에 대한 추정 분할 점수, 2차 고사 이전에 2차 고사에 대한 추정 분할 점수, 수행평가 시행 전에 수행평가 점수에 대한 분할 점수를 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를 한 상태에서 그리고 나이스에서도 추정 분할 점수가 산출된 이런 상황 중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학교생활교육부에 들어갈 그리고 최소 성취 보장 지도를 받아야 할 그 40%에 해당되는 온전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메뉴를 사용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이름 자체가 학기말 추정 분할 점수 산출입니다. 그러면 1차에 학기말에 반영되는 1차 지표평가가 학기말에 30% 반영되고 2차 고사가 30% 반영되고 수행평가가 40%가 반영된다고 했을 때 그 점수들을 환산 비율에 맞게 합산해서 산출해주는 메뉴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 노복과 공학 3개를 하기로 했으니까 조회하면 지금까지 결제를 맞고 수행평가는 말 그대로 결제까지는 맞지 않지만 우리 학업성적관리 우리 전라북도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보시면 학관위 심의와 학교장 결제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평가도.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산출된 각 고사 수행평가의 추정분할 예상 점수과 추정분할 점수를 환산 비율에 맞게 환산했더니 1학기 1학년의 노복과 공학생이라는 과목의 A와 B의 분할 나누는 점수는 82점부터 이상부터 A가 되는 분할 점수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추정 분할 점수가 된 거죠. 고정 분할 점수면 A에 도달하는 학생의 온점수가 90점이지만 추정 분할 점수는 문항의 난이도와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예상 정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점수가 나옵니다. 참고로 이제 2하고 미도달 기준점은 58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8점 미만부터는 미도달 학생으로서 최소 성취 보장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현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학기말 성적 산출할 때 그 분할 점수 관리에서 분할 점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내는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이 추정 분할 점수 산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산출하게 되는데 나온 것처럼 나중에 학기말 성적 산출할 때 분할 점수 산출 결과를 학기말 성적 산출에 가져오기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후에 학기말 성적 산출, 추정 분할 점수를 산출한 후에 수정할 일이 있으면 역시 취소 버튼을 눌러서 역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역으로 해서 가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정 분할 점수 산출을 하겠습니다. 추정되는 거. 자, 이렇게 산출된 학기말 추정 분할 점수 산출이 이 다음에 학기말 성적에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가계 선생님이 어떻든 학기말 성적 산출 기준명을 등록할 것이고, 이 학기말 성적 산출에 관련된 과목들을 등록하게 될 것인데, 저는 아까 노복과 공학에 대해서 연습용 서브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1차 고사 마감되어 있고 수행평가 마감되어 있는 것을 등록하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이 과목에 대해서 성적 산출 학생에 대해서 대상자를 가져온 다음에 그다음에 뭐 결실생 일정은 보여줬다고 가정하에 그다음에 분할 점수 산출 결과라는 메뉴로 오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과목이 있겠지만 보여드리고 한 것은 노복과 공학생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전에는 말 그대로 여기에 분할 점수의 수기로 타자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오직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밖에 입력할 수 있는 경로가 없습니다. 분할 점수에 대해서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한 가지 방법은 이 과목에 찍어 놓고 고정 분할 점수를 입력하든지 종용하든지 이렇게 적용하든지 또는 말 그대로 추정 분할 점수를 아까 학기말 추정 분할 점수 산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 메뉴를 통해서 가져온 결과를 산출 결과 가져오기 메뉴를 통해서 이렇게 저장하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오고 이렇게 그러면 이 분할 점수가 이렇게 점수로 되고 이게 바로 분할 점수가 이제 적용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나서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성적을 산출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복과 공학 입력자는 무조건 산출을 해야 하는 거고 산출해서 이제 부여하고 저장 한 칸 눌러서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과목에 대해서 성적을 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적 산출 준비하고 가능하다니까 산출 한번 눌러서 산출하고 성적 처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추정 분할 점수대로 산출이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결과가 추정 분할 점수에 맞게 원점수에 도달 정도를 성취도에 맞게 평정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 일람표에 추정 분할 점수가 제대로 반영된 것을 확인하신 후에 다시 마지막으로 해주실 일이 있는데 다시 분할 점수로 가셔서 학기말 추정 분할 점수 산출 메뉴에서 해당 과목을 조회하면 그 추정 분할 점수를 학기말에 반영하기 전에 우리가 산출했던 이 결과물이 나오는데요. 아까 저는 승인 요청과 마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학기말에 이 추정 분할 점수를 적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도중에 수정할 일이 있으면 만약에 승인 요청을 했고 마감을 했다면 수정할 일이 있으면 다시 마감을 해제하고 다시 기기면서 취소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어쨌든 여기에 있는 학기말 추정 분할 점수는 1차 지필평가, 2차 그 다음에 수행평가에 대해서 사전에 학과원이 심의를 통과했고 학교장 결재가 났기 때문에 여기서 말 그대로 별도의 승인 작업을 나중에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 학기말 추정 분할 점수는 1차, 2차 수행의 환산 비율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존에 학과원이 심의와 학교장 결재가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에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승인 요청과 그다음 승인 요청 완료 후에 마감을 지으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 아까 학기말 선행 작업에서 분할 점수 산출 관리에 적용하기 앞서서 먼저 이렇게
학기말 추정분할 삼수 산출해서 먼저 승인 요청을 하고 마감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에 승인 요청을 하고 마감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본적인 1차, 2차, 그다음에 수행평가에 대해서 학관이 심의 통과했고 학교장 결제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임의는 환산 비율에 따라서 학기말 점수를 확정짓는 기능이기 때문에 승인 요청을 나중에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점 참고하셔서 업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외래적인 경우에 대해서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고사나 2차 고사에서 문항 오류 발생 시 처리 방법인데 예시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학업성적 신지침을 보시면 92페이지 별지 15를 보시면 평가 문항에 오류가 있거나 공정성 등이 훼손된 경우 처리 방안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학업성적 시행지침만 해도 모두 정답이거나 모두 오답일 경우에는 무조건 재시험을 치르게 하는 지침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각 학교의 단위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모든 걸 위임했습니다. 따라서 고사 후 평가 문항에 오류가 있거나 공정성 등이 훼손된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해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평가 문항에 대한 오류 발생 시 무조건 재시험이 아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 공지하고 재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문항 오류 발생 시 학교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해당 문항에 대해서 모두 정답 처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5점짜리 문항에 대해서 오류가 났다라고 했을 때 그 5점짜리 문항에 대해서 모두 정답 처리하는 방법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오류난 문항만 5점짜리를 0점 처리해서 95점 만점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해당 오류 문항에 대해서 재시험을 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오류 발생 시 처리 방법 첫 번째 예시가 되겠습니다. 해당 오류 문항에 대해서 모두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해당 고사의 해당 과목의 문항 정보표에 대해서 해당 오류 문항에 대해서만 모두 정답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나이스에 가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봇과 공학세계라는 과목이 문항이 오류가 생겼습니다. 이 5점짜리가 생겼을 때 마감 취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5점짜리에 대해서 정답에 대해서 모든 문항을 다 정답 처리한 후에 그 다음에 모두 정답 이 복수 구문에서 올 누르시고 저장하고 마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처럼 오르락 문항에 대해서 모두 정답 처리할 경우에는 우리가 100점 만점으로 추정분할 점수를 산출했기 때문에 그 산출하고 마감되고 학교장 승인을 받은 그 나이스 상태는 수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놓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문항 오류 발생 시 처리 방법 두 번째 예시인데요. 오류난 해당 문항만 0점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당 고사의 해당 과목의 문항 정보표에 오류난 문항만 0점 처리하면 되겠는데 5점짜리 문항이 오류가 났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나이스로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점짜리가 오류 나서 그 5점짜리를 0점짜리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95점 만점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지필 수행 선행작업 가셔서 만점 비율 및 만점 관리에 가셔서 해당 고사의 해당 과목에 대해서 만점을 95점으로 변경을 하고 저장을 한 상태에서 문항정비표로 가서 해당 고사의 해당
오류난 과목을 조회한 후에 마감을 취소하고 그 5점짜리 난 문항에 대해서 배점을 0점으로 처리합니다. 이미 아까 우리가 선행 작업에서 만점 비율에 대해서 95점으로 수정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0점을 처리해도 오류가 없이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감을 하면 90 문항 오류 5점 배점이 제외되고 95점에 해당되는 문항 정보표가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100점 만점으로 된 추정 분할 점수 산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문항 정보표에 대해서 95점 만점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 추정 분할 점수를 다시 재산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정 분할 점수 재산출 과정은 전과 동일합니다. 똑같이 하시면 되고 다만 이 95점 만점의 문항 정보표로 작성된 즉 95점 만점으로 처리된 추정 분할 점수를 재산출하고 이 재산출된 결과를 학생 학부모에게 안내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문항 오류 발생 시 처리 방법 세 번째 예시인데요. 해당 오류 문항에 대한 재시험에 대한 예시입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학업성적 관리 시행지침 92에서 93페이지를 보시면 재시험에 따른 나이스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어쨌든 5점짜리가 문항 오류에 인해서 재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당연히 만점 비율을 또 학기말 반영 비율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95점짜리에 해당되는 문항 정보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류난 문항에 대한 추가 시험, 즉 5점짜리 문항에 대한 재시험에 대한 문항 정보표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문항 오류 시 재시험을 봤을 때는 문항 정보표가 크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는 5점짜리가 문항 오류라고 했을 때 95점짜리 만점의 본고사인 문항 정보표와 추가고사, 즉 재시험 문항의 배점인 5점에 해당되는 재시험의 추가고사의 문항정보표 이 두 가지가 다 문항정보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100점 만점이 됩니다. 이 처리 자체는 우리 지침에 있는 대로 하시면 되고 추가고사 재시험 문항정보표 작성 시에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우리는 본고사 95점짜리 문항정보표를 수정해서 다시 만들었고 그 다음에 5점짜리 재시험에 대한 문항정보표를 만들 때 본고사 오류 문항과 동일한 난이도와 동일한 배점으로 출제했다고 한다면 결국 이 본고사를 보는 5점짜리에 대한 각 성취도별 최소 능력자 A, B, C, D, E의 예상 정답률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원래 최초 재시험 보기 전에 100점 만점의 각 성취도별 A, B, C, D의 예상 정답률과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95점짜리 문항정보표와 추가고사의 문항정보표에 따른 각 성취도별 최소 능력자의 예상 정답률은 재시험 이전의 문항정보표 100점 만점의 대한 성취도별 최소 능력자의 예상 정답률과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재시험을 볼 경우에는 기존에 100점 만점으로 산출된 추정 분할 점수 산출 결과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승인됐고 마감됐기 때문에 그리고 재시험 자체도 예상 정답률이 기존과 똑같기 때문에 별도의 추정 분할 점수를 산출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추정 분할 점수 산출에 대해서 나이스 처리 자체를 살펴봤습니다. 이 추정 분할 점수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올해 나이스 현장 지원단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연락하셔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해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도 전부 다 저를 포함해서 나이스 자문단이 전부 다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이외에 답변과 지원이 가능하니까 JB 메신저로 남겨놓으시면 언제든지 응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JB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